자, 부동산 관련 심리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집이라는 건요, 아주 이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삽니다. 원래 물건값은 싸지면 더 잘 팔리고 또 비싸지면 안 팔리는 게 보통의 일인데 왜 과일값처럼 오르면 안 사거나 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이게 올라야 사는 재화다 이겁니다. 과거에 일본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폭삭 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본의 현재 젊은 세대들은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고 자산 증식 방법으로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4년 판이 발간됐습니다. 전국 20세부터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설문조사를 한 것을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의 2030 세대 중에 향후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중은 54.9%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는 2030 세대 중에 2년 내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라고 밝힌 경우는 23%에 불과했습니다. 자,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030 세대들 중에 나머지 76%는 2년 이후나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봐야 알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2030 세대는 6.5% 정도였습니다.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드리면 집을 사고는 싶지만 2년 내에는 안 사겠다 이겁니다. 아니 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사겠다가 아니고 못 사겠다 이거죠. 그 이유는 집값이 너무 고점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심리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집이라는 건요, 아주 이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삽니다. 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실상 순서가 뒤바뀐 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거래량이 늘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르면 더 잘 팔린다 이겁니다. 원래 물건값은 싸지면 더 잘 팔리고 또 비싸지면 안 팔리는 게 보통의 일인데 왜 과일값처럼 오르면 안 사거나 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이게 올라야 사는 재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뭡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싸도 안 삽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라면 더더욱더 아무리 싼 가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 산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돼 있죠. 자, 결론은 내려갈 때 안 사고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파트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현재 집값이 비싸냐 비싸지 않냐 라는 식의 고점 인식 질문에는 2030 세대들의 절반이 넘는 50.5%가 집값이 고점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4060 세대는 좀 다르게 37.5%만 집값이 고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60 세대들의 반대로 63.5%는 집값이 고점이 아니다, 더 오른다 라고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집값이 저점이냐 라고 인식하는 비중을 보니까요, 2030 세대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4.6%가 네, 저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4060 세대는 38.3%가 네, 저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답을 한 건데 얼른 뭐 집을 사셔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퍼센테이지는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자산의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그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기형 구조는 왜 탄생했냐면 아파트는 무조건 사두면 오른다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5060 세대들 중에 부자들은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 세대가 부동산에 몰빵을 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요즘 2030 세대들도 부모님들처럼 부동산에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몰빵하는 청년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이 좀 위험합니다. 왜냐? 퇴직연금도 깨고 저축도 깨고 해서 부동산에 몰빵을 했을 때 이 부동산 침체가 오면 그들의 노후는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영호TV 50만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방법 다들 아시죠?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선물을 총 50분의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저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단 열흘 동안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일본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폭삭 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본의 현재 젊은 세대들은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고 자산 증식 방법으로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파트 불패 신화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4060 세대가 그 퍼센테이지가 38%가 넘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지금 주거용 부동산을 바라보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불패인 곳도 있고 필패인 곳도 있는 그 혼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불패일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평균 금액으로 54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544만 원으로, 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6,52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통계청 조사와 뭐 비슷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월평균 564만 원, 연간 6,762만 원이었으니까 두 기관의 조사 내용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한은행 자료상 21년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498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요. 그러나 23년 말 기준으로는 544만 원이니까 한 10% 정도 2년 동안 가구당 소득이 좀 평균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가구당 평균 자산도 지난번 통계청 조사에서는 5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신한은행 조사에서는 6억을 갓 넘겼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올라있는 상태에서 약간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2030 세대들의 75%가 2년 이후에나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조사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금리가 내려가고 아파트 분양가도 좀 안정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으나, 문제는 지금 급등한 부동산을 빚을 내서 덥석 무는 것은 자산 증식이 아니라 자산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사라지는,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표영호TV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50만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